문제를 꼭 실수해서 틀려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 초등학교 고학년 언제부턴가 실수가 많이 줄었더라고. 어떻게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었어? 저는 이거 딱 습관 들이고 나서 실수해서 문제를 틀린 적은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제가 만족할 만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됐죠. 문제를 읽고 풀 때 자기만의 약속,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주의하면 이제 대충 봐서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대충 봐도 삼각형, 동그라미는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이 정보의 정오를 옆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될 게 꼭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허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엄마입니다. 아들, 우리 둘 다 ADHD가 있어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특히나 부주의가 굉장히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않아? 그렇죠. 저도 부주의 때문에 일상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학생일 때는 학습에서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지 그 해결 방법을 저희가 많이 찾았죠. 그래, 우리 당당히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애는 알고 있는 문제를 꼭 실수해서 틀려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 오늘은 이것처럼 부주의함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일상과 학습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좋아요. 학습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업무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꿀팁 2가지를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 부주의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 부주의란 뭐냐면 자꾸 실수하고 약간 산만하다 하는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 이뿐만 아니라 뭔가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것도 부주의에 넣거든.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실수가 많다, 자꾸 깜빡한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이해가 쉽지. 그런데 이게 유난히 실수가 잦고 깜빡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건 일반적인 건망증보다는 훨씬 심한 거지. 나이가 어리고 젊은데도 이런 사람들 있거든. 예를 들어 지우개나 연필이나 이런 걸 매일 잃어버린다거나. 어렸을 때 제 모습이네요. 그렇지. 너는 책을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책가방도 잃어버리고 다녔지. 와, 책가방 진짜 비싼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다시 찾았죠? 찾긴 찾아. 다행히 대충 어디인가 있겠다 하고 가면 있었지. 그리고 카톡을 할 때 오타가 잦거나 상대가 보낸 글자를 다르게 읽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엄청 흘리지 않아? 그죠. 저는 밥 먹을 때 흘리는 게 좀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이제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엄청 노력을 하는데 집에서는 편하게 먹다 보면 제가 봐도 좀 많이 흘리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아내 앞에는 굉장히 깨끗해서 닦을 게 별로 없고 제 앞은 이제 행주로 많이 닦아야죠. 이거 우리 집의 전통인가 봐. 너의 외할아버지, 내 아버지도 많이 흘리고 엄마도 엄청 흘리거든. 근데 엄마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지. 요리할 때 늘 하는 음식인데도 매번 양념을 다르게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매번 맛이 다르게 하지. 그쵸. 일관된 맛을 내기가 조금 어렵죠. 우리가 명절에 자주 해먹는 거 있잖아요. 갈비. LA 갈비 할 때 엄마가 꼭 하나씩 빼먹더라고요. 뭐 양파를 빼먹었다, 설탕을 빼먹었다, 뭘 자꾸 빼먹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간을 보면서 이거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역시나 그걸 빼먹으셨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계란 요리할 때 알맹이를 분명히 그릇에 담고 껍질을 싱크대에 버릴 생각이었어.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거지. 그 내용물을 싱크대에 흘려버리고 껍데기를 그릇에 담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럴 때 보면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느라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 이것에 집중을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맞아요. 정신이 잠깐 어디 가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죠. 맞아. 자, 그러면 부주의가 일상에서 학생이나 성인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제일 고민인 부분은 우리 애가 자꾸 실수를 해요. 계산 실수를 해요. 시험 볼 때 그만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이거잖아. 너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주 심했거든. 분명히 네가 풀 줄 아는 문제를 꼭 실수를 해갖고 오는 거지. 그렇죠. 문제를 잘못 읽기도 하고 또는 계산을 하다가 실수도 하고 많이 그랬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언제부턴가 실수가 많이 줄었더라고. 어떻게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었어?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당당히 가족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주의력이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ADHD 아이들의 솔루션으로 루틴을 만들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루틴을 만들면 돼요. 루틴? 그 규칙적으로 공부하라는 뜻인가?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읽고 풀 때 자기만의 약속,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당당히 가족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실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것을 골랐어요. 이거거든요. 너도 사주 반대로 골라서 답을 많이 틀리고 했었지.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죠. 이걸 시각적으로 절대 안 틀리게 하는 표시가 있어요. 어떻게? 자, 그게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할 땐 삼각형으로 도형을 칠하고 만약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으로 시각화가 딱 되거든요. 옳은 거를 고르라 하면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 이제 동그라미를 기억하면 되고 옳지 않은 이 삼각형은 딱 봐도 뾰족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부주의하면 이제 대충 봐서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대충 봐도 삼각형, 동그라미는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근데 문제는 잘 읽었는데 ADHD 아이들은 부주의도 있지만 자급 기억에도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면 선지를 읽다 보면 옳은 것을 구하라 했는지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했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같이 병행해야 돼요. 이건 또 뭐냐면 선지를 읽으면서 이 정보의 정오를 옆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선지를 읽으면서 그 문장이 맞으면 옆에 동그라미, 틀리면 옆에 X를 하겠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될 게 꼭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속어법이랑 헷갈리기 딱 쉽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예전에는 선지를 읽어나가면서 정답이 아니면 그 번호에 가위 표시를 하면서 답이 아닌 것들을 속어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자꾸 실수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의 답이 만약에 니은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답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부터 읽었어. 기억을 문제를 이제 쭉 읽었는데 이거는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서 이게 답이 아니라 하고 X를 했어. 그리고 이제 니은을 읽죠. 니은을 읽었더니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틀린 말이구나 해서 동그라미 했거든요. 답이라고. 그리고 이제 뒤에까지 지나가서 막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때 OMR 마킹하려고 되돌아오면 8번 옳지 않은 것? 아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내가 X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기억.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위 표시, 그 속어법이랑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답이 아닌 것을 속어할 거냐, 아니면 선지마다 맞는 것에 동그라미, 틀린 것에 가위 표시를 할 것이냐, 이거를 딱 하나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냐면 일단 문제를 읽을 때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부정적으로 체크를 하고 선지를 읽어나가면서 아 이거는 맞는 말이야, 아 이거는 틀린 말이야,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야 해서 부정적인 게 이렇게 딱 두 개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그냥 니은 하면은 절대 틀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딱 습관 들이고 나서 실수해서 문제를 틀린 적은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제가 만족할 만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됐죠. 그런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거 한번 정하고 나면 바꾸면 안 돼. 그쵸. 이걸 내가 규칙을 한번 정했는데 또 바꾸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어려워지는 거지. 실제로 제가 만난 학생 중에 이걸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데 제가 준비한 테스트 문제를 풀 때 정오 처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오,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다니 대단한데? 너가 저학년일 때보다 얘가 훨씬 우수한데? 그렇죠. 이 학생은 저보다 더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잠시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실수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검토를 하는 거예요. 특히 수학에서는 검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검산이 정말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신데 제대로 된 검산 방법은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연산을 해봐야 돼요. 반대로 해본다는 뜻이지? 그렇죠.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를 반대편 시각에서도 바라보는 거죠. 자, 이게 테스트 문제였거든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별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인가요? 예요. 그래서 별에서 18을 더하면 뭐가 되고 거기서 또 31을 더하면 뭐가 됐다. 한 결과를 역으로 추측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계산했냐? 처음에는 78에서 31을 빼는 과정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36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다시 46이라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보시면 돼요. 빼기를 더하기로 다시 해본 거예요. 이게 역연산자거든요. 더하기랑 빼기는 역연산 관계인데 이거를 더했더니 68이 나왔다. 근데 여기선 78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계산을 해서 46이라고 이 친구가 바르게 고쳤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제가 수학 가르칠 때 애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거거든요. 더하기는 빼기랑 반대 관계야. 그래서 더하기 문제는 빼기로도 풀어봐야 돼. 그리고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나누기랑 반대 관계야. 그래서 서로 역연산으로 검토해봐야 돼.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렇구나. 얘는 그러면 그걸 벌써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요. 이 학생은 더하기 빼기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얘 볼수록 정말 대단하네. 그렇죠. 이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사례라서 허락을 구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처럼 부주의로 인해 실수를 자꾸 하는 자녀가 있다면 구독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도 저희는 집에서 함께하는 허당한 목표 교육 시리즈를 통해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러자 우리들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드리자. 너가 학생 때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습에서의 실수는 이렇게 줄였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일할 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 많죠. 제가 회사에서 챙길 게 너무 많아서 실수도 꽤 많이 했죠.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제 휴직을 좀 해서 회사에서 실수는 없는데 대신에 요즘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수업과 관련된 실수가 나올까봐 늘 주의하고 있어요. 어떤 실수? 예를 들어서 수업 자료를 안 들고 오는 거죠. 교재를 안 들고 온다거나 테스트지를 프린트해놓고 놓고 온다거나 노트북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그 노트북을 놓고 온다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방법을 찾아서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건 뭐냐면 클라우드를 적극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컬 PC나 노트북에 저장을 하면 그 PC나 노트북이 없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놔도 그 종이를 놓고 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 그럼 너가 어딜 갔었든지 클라우드 계정만 로그인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저를 만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제가 부주의가 심하다는 걸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그래, 부모님들이 물어보신다니까. 하다가들이 진짜로 실수 덩어리였었냐고.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력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허당입니다. 제가 허당 아들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를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 너한테 부주의가 있다는 거를. 그래도 중요한 건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는 척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구독자들을 당당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거지. 실수도 하고 보완할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하며 잘 해보자는 뜻인 거지.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허당 엄마. 오늘은 일상에서 또는 시험을 볼 때 실수를 줄이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어. 우리가 소개하는 이 방법들이 모두 정답은 아니야. 우리에게 잘 맞았던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드린 거지. 시청하고 계시는 당당히 가족들도 이걸 참고로 해서 자기만의 방법과 루틴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 그렇죠. 혹시 그 방법을 찾는 게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댓글에 고민을 적어주셔도 우리 함께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자.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에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